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경찰서 고소장을 직접 제출하려는 분들, 특히 인터넷 보고 작성했는데 경찰에서 접수도 안 해줬다는 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고소장은 그냥 사연 쓰는 문서가 아닙니다. 수사가 시작될지 말지가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구조와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그대로 각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경찰 단계에서 고소장이 접수되는 기준, 그리고 피해자가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내용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접수가 안 됐던 한 의뢰인의 사례. 40대 직장인 B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7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일주일 안에 갚겠다던 사람은 돈을 받자마자 연락을 끊었습니다. B씨는 급히 인터넷에서 고소장 양식을 찾고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의 반응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건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B씨는 억울했습니다. 돈도 잃고 고소장도 반려되었습니다.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고소장 내용이었습니다. 범죄의 핵심 요소인 기망, 의사능력 부재 증거, 거짓 진술 정황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고소장이 왜 접수되지 않을까요? 경찰은 고소장을 받으면 반드시 다음 세 가지를 검토합니다. 1. 이 사건에 형사처벌 요건이 있는가? 단순 채무, 단순 말싸움, 단순 오해는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2. 고소장 내용이 형사 요건을 충족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는가? 억울해요. 나쁜 사람입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3. 범죄 혐의의 근거가 되는 최소한의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가? 메시지, 계좌, 녹취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고소장은 어떻게 써야 접수될까요? 고소장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골격이 있습니다. 이건 경찰이 실제로 보는 순서와 거의 동일합니다. 첫째, 범죄의 정확한 죄명. 사기죄, 폭행죄 등이 있습니다. 죄명이 불명확하거나 틀리면 담당 수사관이 내용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각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범죄 발생 경위, 시간 순서대로 명확하게 작성하면 좋습니다. 2024년 6월 14일 피의자는 대출이 필요하다며 700만 원 송금을 요구했습니다. 확인 결과 당시 피의자는 실제로 변제 능력이 없었고 이후 연락을 회피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관은 스토리텔링이 아닌 사실관계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날짜, 장소, 행동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셋째, 법적으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라면 아래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피의자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 능력이 없었는지, 허위 사실로 피해자를 속였는지, 피해자가 그 말을 믿고 재산을 넘겼는지, 송금 내역,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넷째, 증거자료 정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은 입증 가능한 범죄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첨부해야 할 대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메시지 카톡 캡처, 전화 녹취, CCTV 캡처, 계약서 영수증. 고소장 제출 후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건 번호가 부여됩니다.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피해자 진술 조사 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혐의가 있어 보이면 검찰로 송치된 후 검사 측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후 판사가 최종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고소장이 부실하면 1단계 경찰 조사 단계에서 막혀버립니다. 결론입니다. 고소장을 잘 쓰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에서 처벌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고소장은 단순한 진술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법률 서류입니다. 고소장 작성이 필요하실 경우 영상 고정 댓글에 안내된 형사 전문 법무사 사무소로 문의해 보세요. 감사합니다.